안녕하세요. 배우며 산다를 모토로 살면서 제가 미디어를 통해 얻고 느낀 바를 공유하고 있는 임세연 저널리스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재미있게 좀 흥미롭게 본 신작들이 있어서 신작 소개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유튜브에서 다뤄보고 싶은 영화가 개봉하면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다룰 영화는 총 2편인데요. 탑건 매버릭을 연출한 조셉 코진스키 감독이 연출하고 브래드 피트가 주연을 맡은 F1 더 무비, 그리고 뜻밖의 화제성 몰이를 하고 있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입니다. 얼핏 보면 두 영화 별로 연관성은 없어 보이지만 두 편 모두 아주 고전적인 서사 구조를 취하면서 요즘 영화 산업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엮어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We need to build our car for combat. How am I supposed to make that safe? Who said anything about safe? 먼저 F1 더 무비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줄거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브래드 피트가 연기하는 소니 헤이스는 한때 주목받는 레이서 유망주였지만 어떤 사고를 겪은 후에 추락하게 됩니다. 결혼했다가 여러 번 이혼하고 도박에 빠지고 택시 운전사 일을 하며 전전하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캠핑카를 몰고 다니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 옛 동료였던 루벤 세르반테스에게 뜻밖의 제안을 받습니다. 하비에르 바르뎀이 연기한 이 루벤이라는 사람은 3년 동안 제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한 F1팀 APXGP의 소유주인데요. 빚이 1억 5천만 달러? 그리고 지금 시즌이 절반 정도 남았는데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하면 팀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루벤은 소니에게 우리 팀으로 들어와서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부탁하죠. 왕년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소니는 F1의 세계로 돌아옵니다. 이 팀에는 이제 막 떠오르는 레이서이지만 성격이 불같아서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조슈아 피어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다들 줄거리가 짐작이 가시죠? 탑건 매버릭도 비슷한 구성이었던 것 같은데요. 나이든 멘토, 선배, 베테랑이 있고 그 대척점에 젊은 유망주가 있고 베테랑 역할을 할리우드의 전설적인 배우가 연기하죠. 되게 고전적인 구성이잖아요. 결국 그 어르신들이 보여주는 가치와 영향은 우리 젊은이들은 결코 모방할 수 없는데 그게 결국 어떤 사건과 갈등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는 매우 오래된 고전적인 스토리 라인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게 옛날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같은 쾌감을 준다는 측면에서 지금이 비록 OTT 시대지만 극장 만세, 시네마 이즈 네버 다이 하는 그런 감동을 또 나이 든 영화 팬들에게 주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영화는 애플 오리지널 영화이긴 합니다. 네, 또 이 영화가 스포츠물에서 종종 잘 쓰이는 구성이기도 해요. 제 기억에 픽사 애니메이션 카가 비슷했던 구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실 저 탑건 매버릭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제가 이 영화를 3년 전 칸 영화제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봤었어요. 여러분 짐작 가시겠지만 칸 영화제라는 게 하루에 영화 3편씩, 그것도 호흡이 많이 느린 아트하우스 영화를 보고 바로바로 기사도 쓰다 보면 솔직히 체력 싸움, 집중력 싸움이 되거든요. 그 와중에 탑건 매버릭을 봤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 이보다도 재미있는 영화가 없어요. 실제로 재밌기도 했고, 원래 기자들이 영화를 보고 막 그렇게 환호하고 좋아하면서 보진 않거든요. 좀 시니컬해요. 좀 이렇게 팔짱 끼고 삐딱하게 보는 분위기? 웃긴 장면 나와도 잘 안 웃고. 근데 예술영화 내리 보다가 탑건 매버릭, 톰 크루즈 나오는 오락영화를 깐 영화에서 보니까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영화 마지막에 키스씬 나오는 거 아시죠? 그것도 진짜 되게 옛날 영화 같은데, 근데 그때 기자들 막 일어나서 박수치고 환호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그 경험이 당시 칸느 영화제에서 너무너무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튼 감독의 전작을 마침 제가 재미있게 봤고, 여러모로 탑건 매버릭의 카레이싱 버전의 그런 블록버스터라고 일궈낼 여지가 많은 영화라서 굉장히 큰 기대를 안고 국내 언론 시사회장에서 이 영화를 감상했습니다. 사실 저는 F1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좋아하는 F1 영화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F1 지식은 거의 영화를 보고 알게 된 게 전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 러시 더 라이벌이나 포드 대 페라리 엄청 재밌게 봤고요. 작년이었죠. 마이클만의 페라리 같은 영화나 세나 같은 다큐멘터리도 되게 좋아했어요. 이런 영화들이 계속 나오고 또 잘 되는 작품들도 있고 하니까 넷플릭스에서 F1 본능의 질주 같은 다큐멘터리도 나왔었죠. 이게 엄청 인기가 많대요. 지금 시즌 7까지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원래 유럽 중심으로 인기가 많던 F1이 미국에서도 주가가 엄청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F1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또 시장에서 먹힌다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 F1 대회를 지탱하는 거대 자본들의 그 빵빵한 스폰서를 받은 F1 영화를 만드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여기에 브래드 피트가 붙었다? 탑건 매버릭 감독과 제리 브루카이머 같은 제작자가 붙었다? 판이 완전 커지는 거죠. 저는 영화로만 F1을 접하고 한 번도 F1 경기를 중계로 본 적은 없는데요. 그래도 이 세계를 유지시키는 게 뭐 어떤 브랜드 후원과 광고 뭐 이런 게 엄청난 규모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F1 더 무비도 그런 브랜드들이 엄청난 스폰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2시간 35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브랜드 로고와 광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후원을 받으니까 실제 아부다비, 라스베가스, 도쿄 같은 데서 열린 F1 경기를 따라다니면서 실제 트랙에서 촬영을 하고 F1 시즌 진행될 때 이 영화 글로벌 프로모션을 이미 같이 할 수 있었고 루이스 해밀턴이라는 레이서가 프로듀서로 참여하고 이런 게 가능해진 거예요. 저는 F1 팬이 아니라서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유명한 선수들도 카메오처럼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F1 마니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화를 그런 측면에서도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촬영상에 이런 이점이 있다 보니까 진짜 F1을 보여준다 하는 게 가능해지는 측면도 있죠. 피트 스탑을 이렇게 자세히 묘사한 영화가 또 있었나 싶은데요. 서사 면에서도 이 피트 스탑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레이싱카에 카메라 15개를 달았다나? 그러니까 배우들이 실제로 차를 몰면서 실제 선수들과 레이싱을 함께 하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림을 차량에 직접 굉장히 다양한 각도의 카메라를 달고 포착한다는 건 확실히 이 영화만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그 점에서 이 영화를 재밌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 많을 겁니다.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또 브래드 피트의 스타 파워와 카레이서 캐릭터의 결합이 아무래도 원래 시나리오상에 적혀 있었던 이 소니 캐릭터의 기존 설정 이상으로 인물에게 힘을 부여주는 측면이 확실히 있죠. 전 좀 옛날 영화 중에 영화 르망 아세요? 그 스티브 맥퀸이 레이서로 나오거든요. 왠지 이런 엄청난 스타 배우가 레이서로 연기하니 계보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브래드 피트가 이 라인업에 추가가 됐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건 각본의 매력이 좀 떨어졌어요. 영화 초반부터 나오잖아요. 9번인가? 10번인가의 그 레이스에서 우승 한 번도 못하면 팀의 존폐가 위험하다고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바로 앞으로의 전기를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마지막 레이스에서 우승을 하겠구나. 몇 번 실패할지도 이미 다 알고 그 상태에서 영화를 2시간 넘게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소닉 캐릭터가 과거에 겪은 일이 사실 생사가 오간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아무리 중간에 수십 년의 공백이 있었다지만 소닉 캐릭터가 너무 범인을 초월한 뭔가 초인처럼 묘사되고 이제 과거의 트라우마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럴 거면 과거에 그런 끔찍한 사고를 왜 넣었지? 싶어지고 이제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화 중반에 또 좀 큰 사건이 터지잖아요. 다른 사건이 있어서 레이싱을 그만뒀다고 하지 왜 굳이 실제 레이싱 중 목숨을 잃은 세나를 언급함으로써 자 우리 이거 무섭게 다뤘다 하고 숙제 끝 하고 바로 쓱 지나가는 인상을 저는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저는 이게 컷을 너무 많이 나누는 요즘 오락 영화들의 패착이라고도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이 차량에 달았다고 하는 15가의 카메라로부터 이제 뽑아낸 그림을 끊임없이 정신없이 계속 이어붙여요. 이게 보다 보면 뭔가 좀 박진감 넘치는 무언가 벌어지고 있는 거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 쇼트와 이 쇼트가 이렇게 붙고 지금 정확하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 좀 알아듣지 못하겠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15개 카메라를 달았다는 것까지는 네 오케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뭔가 지금 이제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현실감을 전해주는 것까지 오케이. 하지만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게 뭐지? 라는 거를 논리적으로 따지고 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정확하게 이 차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웠습니다. 지금이야. 세상은 너희를 팝스타로 하겠지만 너흰 그 이상의 존재가 될 거야.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영화 K-POP 데몬 헌터스입니다. 오징어 게임이랑 비슷한 시기에 공개가 됐는데 화제성 면에서 전혀 밀리지 않고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있죠. 저도 제가 픽사의 엘리오보다 이 영화를 더 재밌게 볼 줄 몰랐는데
재밌더라고요. 예. 무엇보다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걸그룹 헌트렉스와 보이그룹 사자보이스를 실제 그룹처럼 대하고 열광하는 반응이라든지 곡과 퍼포먼스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이제 한국은 이제 인기 음악이라고 했을 때 멜론 차트 순위를 많이 보지만 해외에서는 스포티파이 순위를 중요하게 보는데요. 글로벌 스포티파이뿐만 아니라 대중성 면에서 뚫기 어렵다고들 하는 미국 스포티파이 차트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한국 가수가 이 정도 힘을 보여주는 건 뭐 싸이, 방탄소년단, 로제, 아파트 이후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것도 노래 하나가 뜬 게 아니라 미국에서 앨범 단위로 듣고 있거든요. 이 영화가 엄청나게 잘 되고 있는 거죠. 또 이 영화 한국 네티즌들도 그 깐깐하다는 한국 네티즌들도 재밌게 봤나 봐요. 이게 어린이용이 아닌데 40대 내 취향인데 제목이 최대 진입 장벽임. 왜 재밌지? 아이돌에 관심도 없는 아저씨가 큐. 우선 줄거리는 간단하고 살짝 오글거립니다. 아주 옛날부터 악마들은 인간의 영혼을 먹어치워서 악마들의 왕 기마를 먹여 살리고 있는데요. 이에 맞서 악마들을 물리치는 여성 고스트 버스터즈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악마들을 인간 세계에서 봉인하기 위해 홍문이라는 장벽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홍문은 노래를 통해 계속 그 힘을 발휘하고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고스트 버스터즈들은 K-pop 걸그룹 헌트릭스로 위장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큰 공연장에서 월드 투어도 하고 이 세계관 안에서 글로벌 단위로 성공했다는 설정인 것 같아요. 이에 맞서 악마 중에 하나인 그 진호라는 캐릭터가 헌트릭스에 맞서는 K-pop 보이그룹 사자보이스를 만들어서 팬들의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혼문을 무력화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한마디로 노래와 무대와 K-팝의 힘으로 악마에 맞서 싸운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설정만 들으면 이게 뭐냐 싶잖아요. 근데 재밌습니다. 제가 이 영화에 대한 관객 반응 중에 재미있게 봤던 게 디즈니 영화 보는 것 같다는 거였어요. 되게 공들여서 쓴 어떤 네티즌 분의 분석글도 봤는데요.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가정 영화여서 100분 이하여야 하고 노래와 서사가 교차되기 때문에 6곡에서 7곡 정도가 들어간다. 이런 공식들이 있는데요. K-pop 데몬 헌터스가 아주 충실하게 공식을 따른다는 거죠. 첫 번째 곡은 주인공이 누구인지 설명한다. 이 K-pop 데몬 헌터스에서는 How It's Done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 곡은 주인공이 원하는 거,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여준다. 이 영화에서는 골든에 해당하겠죠. 세 번째 곡은 반동인물의 캐릭터송인데요. 데몬 헌터스에서는 사자보이즈의 소다팝이 되겠고, 네 번째 곡은 빌런송입니다. 사자보이즈의 유어 아이돌. 이렇게 분석한 인터넷 글이 있었어요. 상당한 인사이트였다고 생각하고요. 이 설정만 보면 좀 유치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고전적인 디즈니 서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모두 좋아할 수 있고 여기에 재료들이 좋다면 정말 막강한 대중성을 가질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이 영화는 해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 만든 작품들이 요즘 젊은 친구들 표현으로 말하자면 폼 미쳤다거든요. 예,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나 넷플릭스 오리지널 미첼 가족과 기계전쟁 모두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는 전 솔직히 최근에 마블 스튜디오가 만든 MCU의 스파이더맨 시리즈보다 훨씬 더 걸작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영화가 멀티버스 설정을 이용해서 보여준 그 실험적인 연출들이 진짜 충격적으로 신선했습니다. 2D 카툰부터 원작 코믹스, 3D 애니메이션까지 이건 진짜 매체의 역사이면서 스파이더맨 그 원작의 역사죠. 그리고 이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라는 걸작을 만든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 이번에는 K-pop 데몬 헌터스를 만들면서 K-pop 산업을 굉장히 열심히 분석하고 연구한 걸로 보여요. 근데 이게 단순히 걸그룹, 보이그룹 멤버들의 스타일링, 팬사인회 문화, 시상식 문화 이런 이제 좀 알아야 보이는 디테일뿐만이 아니라 이게 설정상 아주 옛날부터 이어져 온 얘기니까 스토리가 말이 되려면 한국의 무속신앙이라든지 전통이랑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악마니 혼문이니 하는 게 동시대 K-팝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그걸 사자보이즈라는 이 가상의 아이돌 그룹의 비주얼로 녹여낸 건 되게 뛰어난 기획이었다고 보거든요. 이 K-팝 산업에서 아티스트 기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메커니즘 자체에 대한 공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악마를 퇴치하는데 왜 노래냐 아이돌 그룹이냐 하는 것도 한국의 샤머니즘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귀신은 음악을 좋아한다. 그리고 무당이랑 연예인 사주가 비슷하다. 그런 걸 생각하면 한국 배경의 영화가 설정상 악마를 물리치고 가둬놓기 위해 음악이 필요하고 이들이 걸그룹 멤버들로 위장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죠. 또 한국 음악방송 특유의 카메라 연출이나
한국의 웹툰틱한 비주얼을 애니메이션으로 녹여내니까 이게 서양의 애니메이션사 입장에서도 신선한 조합이고 새로운 그림이라 윈윈 할 수 있었죠. 애니메이션도 뭐 이전과 다른 비주얼, 뭐 연출 같은 걸 고안하고 혹은 뭐 과거의 유산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한다든지 뭐 다른 문화권의 어떤 재료들을 이렇게 좀 독창적으로 받아들인다든지 하는 게 있어야 계속 더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영화는 K-팝에서 영감을 받으면서 이제 서양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입장에서도 창의적인 비주얼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음악의 힘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이런 설정을 갖고 있는 영화 중에서 제가 에드가 라이터 감독의 스콧 필그림 대 더 월드라는 영화 별로 아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은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영화는 좀 삐까 감성이고 되게 마이너틱해서 저처럼 좋아하는 사람만 좀 좋아하는 그런 영화로 남았어요. 근데 K-팝 데몬 헌터스는 대중적으로 떴죠. 근데 저한테 늘 K-팝은 마이너 중에 제일 메이저? 하는 인상이 좀 있는데요. 이제 K-팝 데몬 헌터스는 정말 딱 K-팝스러운 노래와 포프를 만들었는데 그게 미국 음원 차트에서 대중적으로 먹히고 있다는 건 좀 신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유호 아이돌 순위가 제일 높더라고요. 왜지? 저는 엄청 컨셉추얼한 무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또 먹히는 걸 보면 대중성이라는 건 알다가도 모르겠고 미국 시장에 먹히는 취향이라는 것도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화를 보고 있다 보면 K-팝에 선점했었던 세계관? 그런 게 생각나거든요. 아, 한국의 K-팝 산업의 종사자들이 K-팝으로 뭐 스토리텔링하고 뭐 어떤 다양한 비주얼적인 시도를 하고 웹툰이나 뭐 드라마, 뭐 애니메이션 같은 다른 분야랑 콜라보를 하고 그렇게 다양한 시도를 하고 또 실패도 하고 일부는 나름의 성과를 거둔 걸로 아는데요. 그분들이 하고 싶었던 게 이런 거였겠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영감을 우리가 주고 미국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그 막연했던 꿈을 실현시키고 대박낸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이상하기도 했어요. 아마 지금 산업 관계자분들 엄청나게들 이 K-팝 데몬 헌터스에 대해 분석을 하고 있겠죠? 제가 맨날 두루뭉술한 산업 이야기를 하다가 특정 작품 집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보니까 이것도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화제작 있으면 작품 얘기로 콘텐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